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중1, 2, 3, 4 약대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양정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부천시 조직 개편, 외국인 주민 지원 정책, 예산 편성 시 유지관리비 관련 관내 업체 우선 구매 관련, 소사대공원 확장 관련,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층 빌딩 주차구역과 관련하여 시장님께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첫 질문은 부천시 조직 개편 관련입니다. 본 의원이 2016년부터 2024년까지 우리 시의 조직도를 받아보았습니다. 그 결과 우리 시 공무원 숫자가 총 정원이 2016년 2259명에서 2024년 2656명으로 397명이 증가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 부천시 인구는 85만 명이었습니다. 현재 2024년 7월 기준 부천시 인구는 77만 3천여 명입니다. 우리 시 인구가 약 8만 명이 감소하는 동안 부천시 공무원 정원은 오히려 397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인구가 줄면 행정 서비스의 양도 줄 것이고 인구 대비 공무원 수 적정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구 대비 적정 공무원 수가 있다면 혹 이것에 대해서 조사 검토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전에 광역동으로 개편하면서 행정의 슬림화를 약속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일반동 전환이 채 1년도 되지 않은 이 시점에 왜 이렇게 조직이 비대하게 되었는지 시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근본 조직 개편안을 살펴보면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에서 4급 국직제가 한계에 증설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행정국이 국직제상 1번으로 변경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조직이 여러 번 개편되면서 조직 개편에 따른 예산 이체 등의 변화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정리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외국인 주민 지원 정책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외국인은 2024년 7월 기준 4만 8천여 명이 있습니다. 결혼 이주, 귀화 외국인 등 다문화 가족은 약 2만 명 수준입니다. 이는 전체 부천시 인구의 약 7%에 해당됩니다. 참고로 대한민국의 평균 외국인 수는 4.89%입니다. 평균보다 저희가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외국인이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본 의원에게 부천시는 사실상 외국인 지원 정책의 불모지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올해 초 외국인 주민 다문화 가족 지원을 위한 신규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기존 사업은 강화하며 외국인 행정수요 대응 소통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시에 있는 60대의 무인 민원 발급기에 외국어 서비스조차 실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본 의원은 무인 민원 발급 창구의 다국어 서비스를 시행하기 위해 조례를 이번 회기에 발의했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어 서비스가 실행되면 우리 시는 전국에서 홍천, 보은, 양주 다음으로 네 번째로 부천 민원 발급기 다국어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는 현재 어떤 외국인 주민 지원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앞으로 어떤 정책들을 수행하고자 합니까? 본 의원은 시장님께 우리 시의 외국인 주민 지원 정책 방향에 대해 질문하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시설 유지 관리에 필요한 기본 비용 관련 질문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예산 절감을 위해 많은 예산을 삭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 편성 시 기존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각종 유지 관리비는 최대한 삭감 없이 유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현재 공원에 풀을 깎을 예산이 없어서 녹지가 무성하고 방제 작업의 횟수도 줄이고 있습니다. 관리되어야 할 싱크홀이 많습니다. 유지관리비가 삭감되면
이는 우리 시민들의 안전 및 불편과 직결될 것입니다. 따라서 시장께 질문드립니다. 예산 사건과 관련하여 유지관리비를 어떻게 편성하고 계신지, 유지관리비의 삭감 기준은 무엇이고 유지관리비 삭감으로 인해 발생하는 우리 시의 불편은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질문드립니다. 다음은 관내 업체 우선 구매 관련입니다. 관내 기업 제품의 우선 구매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매우 중요한 정책입니다. 부천시 지역상품 우선 구매에 관한 조례 제6조 1항에 따르면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상품 구매 촉진을 위해 관내 공공기관에 지역상품 우선 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인일보 기사에 따르면 화성시의 경우 작년 8월에 이미 LH와 한국수자원공사 그리고 경기주택도시공사에 우선 구매해달라며 협조 공문을 보냈다고 합니다. 우리 시는 역곡 공공지구, 대장지구, 원정동 주택지구 개발 계획이 있습니다. 시장께서 LH에 적극 건의하시길 요청드립니다. 공문을 보내주십시오. 우리 시의 주택 개발 사업에는 관내 제품을 적극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부천에는 세라믹 조명 등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우수 업체들이 있습니다. 시장께서 관내 업체 우선 구매 협조 공문을 보내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다음입니다. 소사대공원 확장 공사 및 한미재단 사회주 훈련농장 관련입니다. 본 의원은 2019년 9월 제238회 시정질문을 통해 한미재단 훈련농장의 역사적 가치 보존의 필요성을 처음 주장했고 경기도 등록문화재 지정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그 당시 시정질문에 대한 부서의 답변은 한미재단의 영농교육장, 곡물저장소, 축사, 사일로 등으로 쓰였던 기존 건축물 일부를 역사적 사실을 감안하여 구조 안전지단을 실시하고 이상이 없는 시설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의 문화와 휴게장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며 답변을 주었습니다. 이후 2022년 12월 제263회 본회의 시정질문 답변에서 부서에서는 추후 활동 방향에 대해 공원 조성과 병행하여 많은 관광객들이 찾을 수 있도록 전문가 자문 및 정책 연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일을 하였습니까? 부천시는 관광 자원과 녹지율이 특히 부족합니다. 시장께서 역사적 가치를 지닌 한미농장과 시민 녹지율 향상을 위해 공원 확장을 진행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5년간 제안하고 논의되었던 공원의 확장과 근대 문화유산에 대한 시의 현재 진행 상황과 추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우리 시는 문화도시 부천이라는 슬로건에 부합하는 문화예술 도시답게 복사골 예술제, 피판, 부천 국제만화축제,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시립예술단, 부천 FC 등 문화사업이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 행사와 사업에 대하여 우리 시민들이 실제로 얼마나 알고 즐기고 있을까요? 우리 시의 주인인 시민들이 행복해지고 즐기는 모두의 행사인지 그저 매년 관성적으로 행사를 치러오고 사업을 수행하고 있지 않은가 본 의원은 궁금합니다. 우리 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싶습니다. 시민들을 직접 대상으로 문화예술 사업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시행해 주십시오. 지역별, 연령별 표본을 추출하여 실제 부천 시민들이 얼마나 우리 시에서 시행되는 문화행사를 알고 있고 참여하고 있는지 이에 대해 조사를 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시민이 즐기고 함께하는 문화사업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지난 호텔 화재 사건 관련하여 주변 현장에 2대나 배치되어 있던 사다리차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입하지 못하고 피해를 키웠다는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사다리차가 진입하지 못했던 이유는 불법 주차 차량도 있었지만 주차 구역에 적법하게 설계된 세워진 차량을
소방차가 강제로 밀지 못해서입니다. 따라서 사다리차 진입과 설치가 용이할 수 있도록 주차면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이 필요합니다. 근본 호텔 화재 사건을 지켜보면서 6층 이상 고층 빌딩에 위치한 2차선 도로의 주차면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할 때라고 여겨집니다. 본 의원이 2년 전 신중동 지역의 기계식 주차장 현황을 전수조사했습니다. 사용이 어렵고 진입이 불편한 주차면을 파악해 보았습니다. 신중동 지역에 미운행되고 있는 주차면 수가 2,717면입니다. 대단한 숫자죠. 여기는 1기 신도시 건설 당시에 마련됐던 부설 지하 주차장 면적입니다. 지금 보시면 검사 미운행된 면수하고 미검사 미운행 면수가 총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2,717면입니다. 이 많은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안 마련과 지원책을 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면 한 면을 신설하는데 적게는 6천에서부터 1억 8천까지 듭니다. 뭐 상황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설 주차장보다 기존의 부설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고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행정의 서비스 기준은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입니다. 조금 불편하고 돌아가더라도 안전에는 어떤 핑계도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시민들이 얼마나 편의를 누리고 복리가 증진되어 있는가가 모든 정책의 기준입니다. 아무리 효율성이 있고 성과 지표가 달성되고 대외적으로 인정받는다 하더라도 우리 부천 시민들이 호응하고 좋은 평가를 하는 것이 가장 최우선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